자, 오늘 내용은 곱셈 공식 변형 할게요. 페이지 21조. 지난 시간 우리는 곱셈 공식 배웠어요. 이 곱셈 공식을 이제는 우리가 그 변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건데, 여기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이 헷갈리는 것들만 다 넣어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해야 될 것도 많고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거, 여기 책에 있는 공식 위주로 설명을 하고 필요한 것들은 추가 설명을 할게요. 일단 첫째,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존재해요. 만약 a 뿔 b의 제곱을 사용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쵸? 이 ab를 빼면 돼요. 혹은 내가 만약 a마 b의 제곱을 알고 있다. 그러면 더하면 되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판단할 수 있는 거,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를 알 때나 이거를 알 때가 공식이 다릅니다. 야, 그러면 얘네들을 연계할 수도 있거든? 얘네들을 연계해. 내가 만약에 a 뿔 b의 제곱을 알아. 아니, 내가 얘를 알아. 얘를 알고 있을 때 얘를 구하려면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 그치? 더하기 4ab를 하면 된다. 그러면 니네가 머릿속으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정돈을 하면 되냐면, a-b의 제곱이 있어. 얘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려면 얘는 그냥 2ab를 더하자. 한 번 지나가는데 2ab라고 생각하면 돼. 얘가 a 뿔 b의 제곱이 되려면 2ab를 더하자. 그러면 얘가 되려면 4ab를 더하자. 반대로 갈 때는 빼자. 이거 확실하게 좀 기억을 하세요.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얘랑 같은 공식입니다.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을 구하고 싶어. 얘도 x 더하기 x분의 1을 이용해서 구하거든? 어떻게 하면 될까?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 빼기 2만 하면 돼. 알겠지? 그러면 얘를 내가 x 빼기 x분의 1의 제곱을 알고 있을 때 더하기 2가 돼. 그럼 얘네들 관계에서도 공식 만들 수 있지? 여기 두 번째야. 자, 세 번째는 이제 세제곱 공식이에요. 내가 만약에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을 구하고 싶어. 얘를 구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외우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이럴 때는 이런 방법 씁시다. 지난 시간에 얘를 전개하는 방법으로 이런 방법 알려줬죠. 세제곱이 들어가요. a 세제곱, 세제곱이 들어가요. b 세제곱, 3 곱하기 2 곱하기 이거, and 괄호 한 번. 이 방법 알려줬죠. 차라리 그 변형 공식 외우기 어려운 친구들은 이 전개 공식 하나만 잘 외우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랑 이걸 알고 있을 때 얘 구할 수 있습니다. 책에 나온 공식은 얘 이항한 게 공식이야. 자, a 빼기 b의 제곱은 어떻게 될까? 세제곱은 a 세제곱, 여기 들어간다. 그럼 마비 세제곱이야. 요거 마삼 ab and 괄호 한 번. 나서 이때 얘를 구하는 방법은 얘를 이항하면 돼.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다. 만약 문제에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을 알고 있을 때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을 구해주세요 라고 할 때 있지. 이때는 얘네들의 관계에서는 구할 수가 없어. 얘는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구해야 돼. 그럼 이때는 어떻게 구할 것 같아? 내가 얘를 알고 있을 때 문제에서 얘를 구해달래. 여기서는 구할 수 없어.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을 그 왼쪽 방법 이용해서 구하는 거야. 이거 이용해서. 그러니까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에 이 제곱해. 에서 4 a 세제곱 b 세제곱을 빼. 그게 a 세제곱마 b 세제곱의 제곱이 되는 거야. 외우는 공식 아니야. 그냥 저기 a 자리에 a 세제곱 집어넣고 b 자리에 b 세제곱 집어넣고 계산을 해서 나온 거다. 알겠니? 이해했어? 이렇게 구하니까 만약 얘네들의 관계에서 구하라고 하면 여기서는 공식을 만들 수가 없다. 헷갈리면 이건 넘겨. 이건 응용이니까. 자, 그 아래 보자. 그 5번, 6번은 내가 한 번에 설명을 해서 곧바로 7번으로 넘어가. 7번도 시험에 많이 나와. 지난 시간 했던 것 중에 a 뿔 c 전체의 제곱. 이거 뭔지 기억나? 기억나지? 그런데 얘를 변형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구할 수 있어. 얘를 구하는 방법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에서 이거 빼면 된다.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내용 중에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돼요. 이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한 건 앞으로 나오는 문제 중에 어떤 형태의 문제가 많이 나올 거냐면 얘랑 얘 셋 중에 두 개를 알려주고 나머지 하나 구하라는 문제가 앞으로 계속 나올 거야. 얘네 셋은 항상 같이 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네랑 관련된 걸 여러분이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 이 변형 공식까지 외우기가 싫으면 앞에서 배운 전개 공식 하나만 외우고 있으면 돼. 그 공식만 그냥 적어. 그래서 변형 공식은 사실은 여기까지도 갈 필요도 없고 여기 나온 내용 있죠? 여기만 알고 있으면 돼. 나머지는 니네가 만들 수 있다고. 굳이 외울 필요가 없는 내용이기도 해. 다만 본인이 만약에 식을 변형하는데 조금 약하다 하는 친구들은 외워야죠. 이거는 일단 여러분이 하는 거를 보고 각자에 맞도록 여러분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좀 설계를 좀 해줄게요. 자, 그 다음 8번. 8번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는 식을 변형할 수가 있어. 식을 변형한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중괄호 ab의 제곱, b 빼기 c의 제곱, 오, 좀 잘렸지. c 빼기 a의 제곱으로 변형 가능하다. 이렇게 변형 가능해. 이거는 외워야 해. 나머지는 니네가 다 거의 다 만들 수 있거든? 얘는 니네가 못 만들어.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변형될 수 있는지 설명을 좀 해줄게요. 얘를 변형하는 방법은 얘네들을 다 2를 곱해버려. 그렇지. 하고 나면 식이 달라지잖아. 달라지니까 2분의 1을 곱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꼭 이렇게 질문하는 애들이 있더라. 아니 어차피 2분의 1 곱할 거 왜 곱했냐. 이건 뭐냐면 완전 제곱의 형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식을 변형하는 거야. 생긴 것만. 기본적인 틀은 동일해. 이 상황에서 여기서 a제곱 하나 마 2ab b제곱 해서 완전 제곱식 만들고에서 나오는 공식이다. 이거 암기해 놔야 돼. 그러니까 니네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 아니 그냥 공식만 외우라고 하면 됐고 왜 설명하냐고 물어볼 수 있잖아. 얘를 설명하는 건 뒤쪽에 가서 혹은 다른 책을 할 때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이거야. 왜 얘가 되니? 혹은 얘를 얘로 만들어서 푸는 걸 손을 못 대. 그래서 설명하는 거야. 나중에 니네 다시 한번 공부하자라고 하려고.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2 곱해가지고 완전 제곱식 3개 만든다. 요거 좀 잘 기억을 하세요. 그럼 여러분들 응용 가능하죠? 이게 만약에 뿔뿔뿔로 변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그쵸. 여기 뿔뿔뿔입니다. 이게 그 책에서 한 번에 공식이 2개가 나왔어요. 여기까지 했죠? 자, 이제는 마지막 공식 가장 긴 거.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이 마지막 공식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마지막 공식 할게요. 문제에서 책에서 번호를 9번이라고 해서 9번으로 이름을 붙여서 할게요.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은 a 뿔, b 뿔, c a 제곱, b 제곱, c 제곱, 마 ap, 마 bc, 마 ca 플러스 3a, b, c다. 이거 지난번이랑 좀 형태가 다르게 생겼지. 지난번에는 얘를 이쪽으로 이항된 형태를 배웠어. 그런데 오늘은 이항된 형태가 아니라 얘를 이쪽으로 넘겨서 형태를 좀 달리 했어. 왜 이렇게 했냐면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그거를 책에 있긴 한데 21쪽 아무데나 적어놔. 얘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경우 a세제곱, b세제곱, c세제곱이 3abc가 되는 경우. 그 경우야. a세제곱, b세제곱, c세제곱이 3abc가 되는 경우. 얘가 되는 경우를 설명을 해주려고 해. 얘가 된다는 건 얘가 사라진다는 이야기겠지. 얘가 사라진다는 건 얘가 0이 된다는 거야. 얘가 0이 되는 경우는 두 가지 존재한다. 첫째, 얘가 0일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면 이렇게 된다. 무조건. 두 번째, 얘가 0일 때.
자, 얘가 0일 때는 얘는 아까 여기다 적은 거 기억나지? 이쪽에 있잖아. 이거. 얘가 0이 되는 조건이 뭐게? 얘가 0이 되는 조건?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면서 얘가 0이 되면 돼. 그 조건은 뭐야? A는 B고 B는 C일 때야. 이해했지? 그러면은 얘가 0이 되는 조건을 볼 건데 얘가 0이 되는 조건 두 번째. 셋이 같을 때야. 이 두 가지 조건은 좀 외우나?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이 3ABC가 되는 경우는 첫째, 셋 더해 0일 때, 두 번째, 셋이 같을 때. 얘는 문제가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변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 예를 들어줄게. 뒤쪽에 있는지 없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어줄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0이야. 두 번째. 그런데 얘는 잠깐만. 안 잘리지? 삼각형 ABC의 세변을 A, B, C라 할 때 이걸 붙여줘야 된다. C라 할 때 셋 더하면 10이야. 그리고 이 3A, B, C래. 그럴 때 삼각형 A, B, C의 넓이는 이렇게 뜬금없는 걸 물어봐. 삼각형인데 갑자기 이게 공식이 나오는데 뭐 주어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넓이를 구하래. 그런데 얘네들을 구하는 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외울 거는 외워놔야 좀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여기를 이용해서 니네가 캐치를 해야지. 자, 얘가 되는 조건은 두 가지라고. 첫째, 셋 더해 0일 때, 두 번째, 셋이 같을 때.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얘가 된다는 조건은 셋 더해 0일까, 셋이 같을 때일까? 왜 셋 더해 0은 안 돼?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0이. 도형이 음수가. 그치? 셋 더한 게 10이니까 혹은 도형이니까 이게 길이라서 절대 0이 될 수 없다? 그러면 이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니? 정삼각형이지. 그러면 정삼각형의 한 변은 얼마야? 4지. 그럼 정삼각형의 한 변을 알고 있을 때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어? 네. 한 변은 4야. 넓이는 공식이 4분의 루트 3 한 변의 제곱이다. 해서 답이 4 루트 3 이렇게 나온다고. 그런데 이 문제가 니네가 보기엔 되게 쉬운 문제 같이 보이잖아. 이거 되게 난이도 높은 문제야. 애들이 생각 자체를 못해. 그 이유가 이거를 보자마자 아이들이 이거를 이 공식을 쓰면서 접근을 하는 것 자체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의 세제곱이 3ABC가 되는 이걸 외워라. 왜냐하면 세제곱은 시험에 거의 안 나와. 세제곱을 공식을 쓰세요는 안 나온다고 거의 나. 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니까 이 유형은 여러분이 좀 암기를 해놔야 해요. 알겠죠?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거기에 추가로 그 21쪽 아래쪽에 보면은 삼각형 표시 있고 공식 하나 나왔죠. 이것만 잠깐 설명을 해 줄게요. 21쪽에 그 색칠된 표 아래쪽에 바로 아래쪽이야. 9번 공식 아래쪽에 이런 거 하나 나와. X5제곱. 그치? X5제곱 더하기 Y5제곱은 뭐예요? 이런 거 물어보거든? 간단하게 설명을 해 줄게. 얘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첫째 방법은 얘를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랑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을 곱해서 만들어 버리는 거야. 자, 이거를 만드는 법이라는 거야. 등식 아니에요. 설명을 해주려고. 만약에 얘를 구해주세요라고 하잖아. 그럴 때는 얘네 둘을 곱해서 만들어 버려. 곱해서 만들면 전개할게. 여기서 그냥 헷갈리니까. 얘를 전개하면 얘랑 얘랑 곱해서 X 5제곱이 나와. 그리고 순서를 좀 바꾼다. 얘랑 얘랑 곱해서 Y 5제곱도 나와. 하지만 얘네만 나오는 게 아니야. 얘네 둘이 곱한 것들도 나와. 그게 X제곱 Y 세제곱 X세제곱 Y 제곱이야. 그런데 얘네 둘은 X제곱 Y 제곱으로 묶으면 X뿔 Y가 된다.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려면 5제곱을 구하려면 얘도 알고 얘도 알고 이건 XY 전체 제곱이지. 얘도 알고 얘도 알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구해. 야, 그러면 7제곱은 어떻게 구할까? 그렇죠. 4제곱을 곱해버리면 돼.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X7제곱, Y7제곱 하고 여기가 XY의 세제곱의 X뿔 Y가 돼. 이렇게. 알겠니? 만들어버리면 돼. 얘는 XY의 제곱이잖아.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러면 패턴이 좀 보이지 않아? 여기 차수만 늘어나? 얘는 그냥 계속 반복되는 거야. 이런 방식으로 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도 이해되니? 이거 말고 다른 방식도 존재하거든? 그 다른 방식도 설명을 해줄게. 이 다른 방식은 또 왜 설명해 주냐면 심화서에 있는 진짜 한두 문제 풀려고 설명해 주는 거야. 다른 방식은 x 세제곱부터 할게. 얘를 구하는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여기에다가 얘를 곱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어. 패턴이 비슷해. 그럼 얘를 한번 만들어 볼까? 얘를 만들어 x 세제곱 y 세제곱이 나와. 그 상태에서 대신 얘네도 나온다? 그러면 이게 xy에 x 뿔 y가 되어버리는 거야. 여기까지 알겠니? 그러면 이런 식으로 식을 적을게. 그러면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은 어떻게 구하냐?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x 뿔 y를 곱해. 얘 이항할 거야. 마이너스 xy 바로 x 뿔 y가 돼. 여기서 x 4제곱 더하기 y 4제곱도 구할 수 있거든? x 4제곱 더하기 y 4제곱은 어떻게 구하냐면 위에서 구한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있지? 여기다가 얘를 한번 곱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나서 빼거든? 빼는 건 뭘 빼냐면 얘를 빼. 결이 좀 달라? 니는 헷갈릴 거 알아? 한 번만 더 할게. x 5제곱 더하기 y 5제곱도 어떻게 구하냐면 위에서 구한 4제곱 있지? 여기다가 x 뿔 y를 곱해.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식이 만들어지기도 해. 근데 이런 거를 왜 설명해 주냐면 여기서 어떤 문제는 이렇게 나오기도 한다? 그런데 얘는 x 더하기 y가 1이야. 그리고 xy가 마 1이야. 라고. 그렇게 되면 식이 어떻게 되어버리냐면 이거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은 얘가 1이라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얘가 마 1이라고 더하기 x 더하기 y가 되어버리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면 x 4제곱 더하기 y 4제곱은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에 x제곱 더하기 y 제곱이 되는 거야. 이해되니? 이게 계속 반복된다고.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한 게 얘야. 얘네 둘이 더한 게 얘고 얘네 둘이 더한 게 5제곱이야. 이해되니? 이러한 수열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 x 더하기 y랑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랑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이랑 x 4제곱 더하기 y 4제곱이랑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런데 얘가 만약에 1이야. 얘가 만약에 1이야. 둘이 더한 얘는 2야. 얘는 둘이 더한 3이라고. 5제곱은 둘이 더한 5고. 이런 수열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해. 포인트가 이게 곱셈공식 변형이 피보나치 수열이랑 연결될 수도 있어. 이게 고등학교 1학년 시험제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심화서인 블랙라벨 책에도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곱셈공식의 변형의 패턴은 기본적인 책에 나온 패턴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변형되는 패턴도 있더라. 이것만 그냥 알고만 계세요. 이걸로 푸는 문제 이 책엔 없어요. 이 책은 개념서라서 개념만 알면 되기 때문에 굳이 여기까지 응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문제 좀 한번 보자. 이렇게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학은 단순히 개념을 아는 거에서 하나씩을 계속 연결 지으면서 나가야 해. 그래서 어려워. 그러니까 진도를 빨리 나가고 완전 막 나 이거 몇 번 돌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한 번 배울 때 제대로 배우자고. 그러면 나중에 필요한 거 있으면 어차피 여러분에게 강의를 제공을 해줄 테니까 그거 보면서 공부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문제들은 다 쉬운 문제들이야. 자, 23쪽 한번 보자. 23쪽 필수 예제 6번. 방금까지는 복잡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단순히 문제풀이만 좀 할 거예요.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값을 구하세요라고 했어. 이런 건 어떻게 푸냐면 여러분이 정리를 어떻게 하냐. 얘네들을 알지? x, y를 구할 수 있다. 얘를 구하고 걔를 이용해서 얘를 구해야 해. 그러면 항상 같이 나오는 친구들은 3개야.
문제는 셋 중에서 두 개를 알려줘. 그리고 나머지 하나를 구하면 돼. 자,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할까? 헷갈리지? 그냥 얘 세제곱 전개 공식을 쓰라고요. 변형 공식 외우지 말고 x뿔 y의 세제곱 전개 공식 쓸게요. 자, 세제곱이 들어가서 x 세제곱이에요. 세제곱이 들어가서 y 세제곱이에요. 요거 곱해요. and 괄호 한번. 변형 아니고 전개 공식이에요. 여기 알고 있는 숫자를 다 대입하세요. 자, 이게 2예요. 8, 14. 그리고 얘가 2예요. 더하기 6, xy. xy는 얼마죠? 얘는 얼마죠?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구하고 나서 우리는 얘를 구할 거예요. 사실 얘는 변형 공식 써도 돼요. 우리는 이거는 그 중학교 과정에서 외웠으니까 x뿔 y의 제곱에서 빼기 2xy일까? 더하기 2xy일까? 그렇죠? 빼기 2xy 하면 되죠? 그럼 이 결과는 얘가 2니까 4뿔 2는 6. 이해했죠? 이렇게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놓고 연산을 해야 여러분이 실수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알겠죠? 다음 7번 보자. 7번에서는 이건 할 수 있어. 방금 한 거랑 똑같으니까. 얘 할 수 있니? 그것만 좀 볼까? x 빼기 x분의 1은 다이렉트로 못 구해. 얘 제곱을 구할 수밖에 없어. 이거의 제곱은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에 어떻게 하면 될까? 빼기 그렇지. 4를 빼야 해. 헷갈리면 안 된다고. x마 x분의 1의 제곱이 2를 더하면 이게 된다. 거기에 2를 더하면 이게 된다고. 머릿속으로 형상화해 이거를. 그래서 다이렉트로 한 번에 가는 거면 얘가 되는 거면 4를 더하고 얘가 되는 거면 4를 빼고 머릿속으로 제대로 계산을 해. 두 단계 거친다 이런 것들을.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도 잠깐만 볼까?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 2야. 그럴 때 얘를 구하래. 다이렉트로 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뭘부터 구해야 될까? 얘를 이용해서 x 더하기 x분의 1을 구해야 한다. 얘는 어떻게 구해? 이거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에서 빼기 x분의 1. 그냥 2만 하면 돼. 더하기 2만 하면 돼. 잘못 말했어. 2만 더하면 돼. 그러면 얘가 2고 2니까 4야. 얘는 얼마일까? 그치. 근데 뿔만데 문제에서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줬기 때문에 2라는 걸 구할 수 있어요. 얘가 2라는 걸 알고 있거든? 그럴 때 세제곱은 어떻게 구할까? 그치. 세제곱 공식 쓰면 되지. 세제곱도 변형 공식 안 외울 거야. 그냥 x 더하기 x분의 1의 세제곱을 적어 버리세요. 세제곱이 들어가 x 세제곱, 세제곱이 들어가 x 세제곱분의 1. 이거 곱하라고 했지. 여기 둘이 곱하면 약분되니까 3만 나오는 거야. and 괄호 한번. 이런 패턴으로 접근하면 절대 안 잊어버린다. 실수 안 해. 여기다가 숫자 집어넣으면 돼. 얘가 2인 거 아니까 8은 구하는 거 더하기 6. 얘는 2. 이렇게 나오겠지.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다음 페이지가 가장 노멀한 친구들이거든요. 얘를 알고 있을 때 얘를 구하래. 얘를 다이렉트로 구할 때는 변형 공식 써도 되고 그냥 전개 공식 써도 돼요. 공식은 쓰세요. 보고 하지 말고 힘들어도 공식 쓰면서 해야 해. 안 그러면 진짜 실수한다. 얘를 다이렉트로 구하기 싫으면 이 공식을 적으라고. 이 공식 뭐지? 2분의 1 아니야? 이거죠? 그럼 알고 있는 거 다 집어넣어. 얘가 8이야. 8, 8에 64. 내가 구하는 건 네모라고 표현해. 얘는 17이야. 34. 얘는 얼마죠? 30이죠. 예,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야. 그냥 변형 공식 안 써도 될 거는 굳이 쓰지 말라고요. 야,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할까? 얘는 어떻게 구할 것 같아? 어렵게 생각하지 마. 전개해버려. 그거 엄청 긴 거. 얘 전개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렇지. 2a 제곱, 2b 제곱, 2c 제곱, 마이너스 2ac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 그럼 이 문제는 얘를 구하는 문제지. 얘 근데 앞에 문제에서 구했지. 똑같은 문제야. 얘는 이미 구해놨기 때문에 얘만 계산해서 구하면 되는 거야. 어렵게 생각하지 마.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자, 발전 예제 9번. 얘를 구하래. 니네 이거 공식 못 외우면 이건 끝장이야. 이건 절대 못 풀어. 이거 공식 뭐라고? 그렇지. 2분의 1 중괄호 하고 이 마야. 이거야. 이걸 구해야 한다. 근데 A 빼기 B는 알려줬어. B 빼기 C는 알려줬어. 하지만 C 빼기 A는 알려주지 않았네. 어떻게 구할까? 다시? 얘는 알고 얘는 알잖아. 얘를 몰라. A-B에서 응. B 빼기 C를 해줘요. 아닌가? 그 좋은 방법이야.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걸 이렇게 적었지. 근데 내가 지금 B 빼기 C를 알지.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그치, 더해버려. 더하면 A 빼기 C가 4가 나와. 그런데 여기는 C 빼기 A지. 마사지. 고민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A 빼기 C의 제곱이나 C 빼기 A 제곱은 어차피 똑같아. 제곱하면 똑같다고. 그러니까 그냥 4 구하는 거 제곱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다가 얘 대입해서 제곱, 대입해서 제곱, 여기는 4니까 4의 제곱 16. 그것만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 복잡한 문제예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얘는 아까 외운 그 공식 아니야. 전개해서 써야 돼.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 AB 마 BC 마 CA 플러스 3ABC라고요. 이걸 이용해서 구해요.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인 건 알아요. 얘가 6인 것도 알아요. 얘를 모르거든? 어떻게 할까? 얘는 몰라 우리가. 얘는 사실은 뭘 말하냐면 마이너스를 묶으면 우리가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를 모른다고. A, B, C랑 얘를 어떻게 구할까? 그치. 얘를 구하는 방법은 우리 아까 곱셈공식 변형 있잖아. 그거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어. 얘를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걸 구해야 된다고. 이거. 여기서 구해야 한다. 되게 문제가 다 지저분해. 어쩔 수 없어. 얘는 2야. 4. 얘는 6이래. 얘가 얼마일까 그러면? 2의 괄호인데 네모인데 마일이겠지? 얘가 마일인 걸 구해야 한다고. 자, 그럼 다시 이제 문제로 돌아올게요. 그치. 그럼 빼기 마일이니까 더하기 1이 되죠? 하고 더하기 3ABC니까 빼기 6이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알고 있는 거 모르는 거 분명하게 계산을 해서 구하는 거 연습을 해야 돼요. 자, 이제는 활용입니다. 얘는 딱 생긴 것만 봐도 합차 공식 쓰게 생겼죠. 그런데 합차 공식을 하려면 합과 차가 있어야 돼. 근데 문제가 차가 없어. 어떻게 할까? 차를 만들어줘야 돼. 근데 여기는 3 더하기 2로 시작했잖아. 그럼 여기 3 빼기 2를 만들어주라고. 3 빼기 2는 1이지. 어차피 내가 얘를 곱해봤자 아무 문제 없지. 달라진 게 없어. 여기 계산해보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지? 2의 제곱이 돼. 여긴 어떻게 되지? 3의 4제곱 빼기 2의 4제곱이 돼. 여긴 어떻게 되지? 3의 8제곱 빼기 2의 8제곱이 돼. 어떻게 되지? 3의 16제곱 빼기 2의 16제곱이 되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 그런데 이 문제가 조금 복잡하게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확인 체크 31번 여러분이 숙제로 할 문제거든요. 얘도 차를 만들어줘야 해. 앞에 뭐를 만들어줘야 되게? 오마이를 만들어줘야 돼. 야, 근데 오마이 만들어주면 식이 달라지잖아. 값에다 마지막에 4를 곱해줘. 아니지. 4를 곱했잖아. 아, 나눠줘. 4분의 1을 곱했지. 그치? 이렇게 풀어야 된다. 이거 하나만 주의하세요. 그러니까 차를 만들어줬는데 얘를 4를 곱하는 격이니까 숫자가 달라지지 않도록 4분의 1을 곱해주는 거야. 그 상태에서 여기서 합차 해서 마지막에 4분의 1만 곱해주면 돼. 알겠죠?
자, 이제 마지막 유형 한번 볼게요. 필수 예제 11번. 우리가 도형에서도 곱셈 공식의 변형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구할 거를 좀 구체화를 시켜보자. 자, 얘는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가 있는데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이 48이고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54일 때 건널비 구하세요라고 했네. 이런 문제는 다 이름을 먼저 붙이고 시작을 하세요. 나는 여길 A라고 붙일게. 여기 B라고 붙이고 여기 C라고 붙일게요. 자, 그러면 둘레를 이용해서 식 하나 만들 수 있는데 둘레를 이용한 식 뭐 있을까?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10. 그치? 16? 아닌데? 이거는 A가 몇 개 있는데? 16개 아니야? 4개 있지. 4개구나. 4A 더하기 4B 더하기 4C가 48이야.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2예요. 자, 그 다음 대각선의 길이야. 대각선의 길이 공식 기억나나요? 이거? 기억 안 나죠? 자, 이거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쓸 거예요. 이렇게. 얘를 구하려면 우리가 이 길이를 구해야 되거든? 이 길이 얼마게? A제곱 플러스 B제곱.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지. 그리고 여기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쓸 거예요.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의 루트를 씌워서 나온 이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A제곱, B제곱, C제곱입니다. 그럼 대각선의 길이는 이용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A제곱, B제곱, C제곱이 54임을 알 수 있어요. 야, 그러면 얘네들이 나왔네. 항상 얘네랑 같이 나오는 친구 있는데 뭐일 것 같니? 뭐 구하는 문제일 것 같아? A, 그치. B. 이거 구하는 문제일 것 같지? 맞는지 보자. 자, 그럴 때 문제에서는 겉면의 넓이를 구해달래. 이면의 넓이는? 밑면의 넓이는? A, B지. 곱하기 얘는? 해야지. BC지. 그 다음에 밑면은? 밑면이 아니지. 앞면은? AC지. 그러면 이게 얘도 두 개, 얘도 두 개, 얘도 두 개지. 우리가 구할 겉넓이는 2에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다. 그러므로 우리는 곱셈 공식 변형으로 요거 구해서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시험에 많이 나와. 왜냐하면 이것만 보자마자 여러분이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는 걸 떠올리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해야 될 내용이에요. 오늘 했던 내용 중에 여러분이 보기에 이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하는 내용도 있을 거야. 그런 건 알아서 잘 걸러. 필터링 해버려. 몰라도 돼. 하지만 여기서 풀어준 문제, 정확한 유형은 여러분이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공식을 암기하기보다는 공식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해야 해. 가면 갈수록 외울 게 많아지거든. 여기까지 숙제로 좀 하고요. 25쪽까지 여러분이 잘 해오면 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